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시. 오늘은 뭐 해먹을까 고민이신 분들에게 영감을 드립니다. 주방의 뮤즈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워졌어요. 네, 추울 때 혹시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음식 있습니까? 저는 팁으로. 오늘 아침에요. 물을 덮은 차를 보온병에다가 담아서 물을 볶아요? 네. 그러니까 오. 무말랭이처럼 말려놓은 거 있죠? 네. 그거를 마른 팬에 덤금을 합니다. 마른 배 기름 안 두르고. 네, 저는 한 5번 정도 덤금해서 말리고 덤금하고 말리고 덤금하고. 그럼 그게 이제 구중국 포함은 약인데 저는 약까지는 만들 수가 없고 네. 5번 해서 굉장히 따끈하게 만든 다음에 아침에 나오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온병에서 얼른 한 모금씩 그거 이제 드시면 5번 덕음이라는 게 기름 없이 이렇게 볶는 네. 건데 그거를 했다가 또 말렸다 했다가 또 네, 말렸다 해서 네. 5번 해서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네, 뜨거운 물을 부는데 저는 많이 붓지 않고요. 한 5-6개 정도만 넣고 뜨거운 물 부어 놓으면 차보다는 약간 그 옛날 보리차처럼 은은하죠. 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저는 다이어트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 붓기도 좀 빠지고. 네, 그래서 저도 좀 무차. 있어요. 아, 네, 드릴게요. 네, 추천합니다. 저도 한 입만. 네, 드릴게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한 입만. 네. 네, 저도 한 입만. 한 줌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한 입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괜찮죠? 정재현 약사는 뭐 추울 때 뭐 하는 뭐가 있습니까? 마시는 네. 거나 먹는 거? 추우면 전 많이 먹습니다. 늘 많이 먹잖아요. 아니요. 추울 땐 진짜 많이 먹어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뭘 먹어도요. 많이 먹는 걸 이길 수 없어요. 추울 때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많이 먹으면 음식 자체를 대사하기 위해서 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뷔페 갈 때 어. 처음에는 옷을 껴입고 갔다가 다 먹고 나면 너무 배가 부르면서 열이 올라가지고 하긴 추울 때는 배고플 때 춥다가 배부르면 좀 덜 추운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좀 덜 추워요. 그런 게 있거든요. 추우시죠? 저는 늘 추워요. 왠지 아세요? 왜죠? 적게 드셔서. 알겠습니다. 또 훅 들어오는데 자, 오늘은 어떤 요리 방법을 알려주실지. 아. 자, 오늘의 요리 재료는 냉이입니다. 냉이. 네. 이야, 봄나물의 대표적인 음식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네. 지금 냉이 캐긴 좀 추운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요, 영하 한 12도 이상 정도 내려가면 땅이 꽝꽝 얼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냉이 키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냉이가 뿌리를 먹어야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캐야 올라오거든요. 근데 냉이가 이게 한철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심어져서 키워놓은 게 아니라 자연 재배 발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겨울 한철에 지금 먹어야 제맛인데요. 사실은 이 시기가 지나면 추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올라오면 약간 억세지거든요. 그리고 냉이는 뿌리가 너무 굵거나 아니면 잎이 너무 무성하거나 그러면 냉이 향뿐만 아니라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뿌리는 한 4-5cm 정도. 네. 그다음에 잎이 한 4-5cm 정도. 이렇게 궁합이 맞춰서 딱 캐낸 냉이가 가장 맛있죠. 그래서 지금 땅만 얼지 않으면 지금 캐내시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 봄에 그러니까 네. 봄에 문지기처럼 있는 냉이보다는 봄에 전령처럼 그렇죠. 네. 지금 냉이를 먹는 네. 게 훨씬 더 맛있고 향이 많다. 그래서 봄의 전령사라는 별명이 붙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냉이 이 독특한 향도 향이고 또 맛도 좋습니다.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어떤 영양소들이 있습니까? 일단 냉이는 먹을 때 이제 그 뿌리까지 다 드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봄나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나물에 단백질이 함량이 있어요. 단백질이 오. 제법 높습니다. 100g당 뭐 한 8에서 9g 정도니까 8에서 9g씩 들었어요? 100g에? 네, 많은 편이에요. 아니 달걀 하나에도 5에서 7g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냉이에 의외로 단백질 많고요. 우와,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네랄 당연히 풍부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냉이는 사실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뛰어난 그런 봄나물이죠. 이 냉이는 참 그 나물 중에서도 향이 네, 향이 너무 좋죠. 아주 네, 좋고 독특한데 이게 어떤 성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요리 재료가 너무 튀면 다른 재료가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얘가요 어느 쪽 그 패밀리냐 하면은 배추과 식물입니다. 이것도
아니, 이제- 생긴 게 완전히 네. 다르잖아요. 근데 배추과요. 배추과예요? 그래서 배추과에 이제 무슨 뭐 우리가 고추, 냉이 할 거 없이 얘들이 다 알싸한 맛이 있거든요. 코끝을 이렇게 탁 네. 치는 맛이 있죠. 그게 이제 황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냉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들어있는 게 다 뭐냐면 날 좀 내비둬라. 먹지 말고 내비둬. 그래서 아.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이 향기 물질이 더 많이 생겨나요. 이 자연에서 그 소위 이제 벌레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맞아요. 네. 그 동물들의 어떤 보호색이나 맞아요. 그 독 같은 거라는 네.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사실 냉이가 예전만큼은 향이 많이 나지 않는 게 네. 요즘에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병충해 때문에 이제 농약을 많이 치고 막 이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산 냉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그 무공해로 한 게 훨씬 더 이제 향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이 또 있겠군요. 정확히 그 이유입니다. 아, 그럼 우리는 단지 농약을 안 치니까 그 꼼꼼하게 안 씻어도 돼요.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네, 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왜 이제 알게 되죠, 저는? 두 분과 안 지도 꽤 오래됐는데. 네. 저 가고 나면 뭐 두 분이서 따로 얘기하시는 거죠. 자, 길가에도 냉이가 보입니다. 이거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가져다가 집에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제 길가에 있는 거, 제가 사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니는 길에 그 깻잎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 옆 그 펜스에 이렇게 깻잎들이 많았는데 그걸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길가에 이렇게 차도 많이 다니는 데 있으면 맞아요. 그 중금속 있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떻습니까? 이 냉이, 길가에 있는 냉이,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금속 많아서 못 먹는 겁니까? 이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관련해 가지고 식약처에서 실제로 이제 주기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네. 들판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길가에 있는 거는 중금속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배기가스 네. 이런 걸로 중금속도 좀 우리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중금속이 맞아요. 실제로 토양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은행 같은 축적이 경우가 되는 그렇잖아요. 네, 그 은행도 길가에 마찬가지고. 흔하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네. 아.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사실 들판에 있는 냉이도 요즘에는 안 되죠. 왜냐하면 환경 보호 차원에서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었는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다 주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신 분들이 예전에 모르고 아무 데서나 보이면 이거 냉이네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런 데 네. 들어가서 막 네. 버섯 캐다가 잡히고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큰일 나잖아요, 그거. 네, 큰일 납니다. 네, 우리나라도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국립공원에서는 그럼요. 예, 네. 수렵 큰일 채취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하룻밤 주무시고 나오는 것도 거기 관리공단에 허가 안 받으시면 맞아요. 텐트촌에도 못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자, 냉이 고르는 법, 세척법, 보관법까지 알려주시면 음악 네. 한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네. 요리 방법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뿌리를 먹는 냉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억세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뿌리 자체가 굉장히 보슬보슬하면서도 하얀색이 돼야지 부들부들하고요. 그다음에 억세지 않아야 우리가 먹을 때도 나중에 이제 씹고 뱉어내질 않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뿌리에 굵기가 있는데요. 뿌리 굵기가 너무 굵다거나 너무 길다거나 이거는 조금 삼가해야 되고요. 잔털이 많이 없다 그러면 또 삼가해야 됩니다. 잔털이 많이 붙어 있어야만 부들부들하거든요. 아, 이렇게 잔털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뿌리가 억세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약간 네. 아직까지 괜찮은데 뭐 이런 아주 부드러운 부들부들. 느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으로 씹었을 때도 충분하게 씹히는 정도. 그다음에 잎 정도는 잎이 너무 억세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색깔이 일단은 진초록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진한 초록색, 진초록. 진초록. 근데 또 냉이가 맛있는 거는요. 약간 붉은기도 끼거든요. 네. 그것도 또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꽃대가 올라와서 약간 억세진 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세척을 할 때는요. 냉이를 뿌리를 조금 다듬어서 세척을 하는데 뿌리와 잎 사이에 우리가 깍지라고 그래요. 약간 검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없애주셔야지 아린 맛도 안 나고 냉이의 쓴맛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이는 굉장히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닦는데 쌀뜨물에 조금 담가놨다가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너무 흙이 많이 묻었다 이럴 경우에는 찬물에다가 밀가루 조금 넣어놓고 담가 놓으시면 전분기가 그걸 또 흡착을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냉이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제 데침을 하고 나서는 뭐 냉동실에 넣어야 되겠죠. 냉동실. 너무 물기를 꽉
짜서 넣으면은 수분이 날아가니까 안 좋으니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냉동실에 넣는 게 좋고요. 그럼 얼어가지고 이렇게 뭐 터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녹히게 되면 자연 상태하고 똑같거든요. 냉장실로 옮겨서 이제 놓게 그렇죠.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 내가 된장국 끓여 먹을 거야. 그러면 된장에다 조금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얼리셔도 되고요. 아, 나는 고추장찌개 끓여 먹을 거야. 그러면 고추장에다 조금 조물조물해서 얼려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해동하면서 바로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재료 냉이 요리법 알려주세요. 네, 저는 사실 냉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는 튀김을 해 먹는데요. 튀김이요? 예, 냉이 튀김은 너무 오. 일반적인 거라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서 아, 일반적입니까 그게? 뭐 냉이 튀김 너무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부침가루에다가 냉이 담가서 튀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정말 맛있죠. 저는 네. 일생이 닭가슴살 카레만 먹고 아,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하게 냉이 바지락 나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냉이 바지락 나물. 네, 요새 오. 바지락살이 시장에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냉이를 일단 구입을 하셔서 냉이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쌀뜨물에다가 냉이를 먼저 데쳐내는데 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내세요. 그러는데 그 데친물을 버리지 마시고 그 물에다가 바지락살을 또 데칩니다. 바지락살 또 요거는 데친다. 한 2분 정도만 데쳐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물기를 빼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뭘 하냐면 된장, 그다음에 다진 파, 다진 마늘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요. 일단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그러면 된장간이 배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깻가루를 한 2큰술 정도 듬뿍 넣고 버무려내면 정말 맛있는데 저는 다진 청양고추를 한 반 개 정도 썰어서 같이 넣어서 버무립니다. 그러면 톡 쏘는 매운맛과 쫄깃한 바지락살에 살짝 감싸에서 올라오는 냉이 향이 아, 나는 오늘부터 봄이구나를 딱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끝내주네요. 정말 아침부터 한잔 맛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술안주뿐만 아니라 밥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냉이가 향을 맡아주고 네. 이제 그 식감을 이제 바지락살이 바지락살, 맡아주는데 그쵸. 거기에 네. 이제 약간 어떤 해산물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네. 청양고추를 넣어서 싹 거죠. 네. 최고입니다, 요거. 이건 거의 그 베를린 필하모닉의 그 말로 교향곡 듣는 기분이었어요. 완벽하네요. 네. 네. 자, 경기 남부에서는 어떻게 또 이 냉이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까? 저희 또 경기 남부 하면은 초딩 입맛 아니겠습니까? 네, 초딩 입맛이고. 네. 저럴 때 참 얄미워요. 제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걸 미리 다 얘기해 버려요, 자기가. 난 이거 하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 뭐 이렇게. 초딩이야? 뭐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밀키트 쓰는데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네. 저희는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 냉이를 먹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냉이가 좀 이렇게 덩어리진 느낌 그 씹는 걸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잘게 썰어버립니다. 잘게 썬다. 네. 냉이를 잘게 잘 안 써시거든요. 근데 잘게 썰면 아까 향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향이 약한 게 썰어주면 얘네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좀. 그렇죠. 일단 이제 네. 썰면 거기 이제 단면이 네, 생기면서 맞아요. 향이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달걀하고 같이 넣고 달걀 볶음밥. 이걸 딱 한 숟갈을 딱 입에 넣으면요. 저쪽에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아직 여기 겨울이 있어요. 네. 그 경계선에 제가 탁 서가지고 어. 한 숟갈 딱 넣으면 야, 봄 같기도 하고 겨울 같기도 하는 봄으로 한데 가야지. 그 흙 냄새 이게 딱 느껴지면서 맞아요. 뭐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때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먹으면서 때루의 냄새. 우리는 냉이만 먹어도 그렇죠. 거기에 때루의 냄새가 맞아요. 땅에 흙 냄새가 있으니까. 그거 괜찮네요. 사실 이제 계란볶음밥이라는 건 아이들이 언제나 좋아하는 그 베스트 그 맞아요. 음식인데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계절 재료를 조금씩 첨가해서 변화를 주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그쵸. 그 어머님들도 요리하기 맞아요. 편하고. 멋진데요. 냉이. 자, 그런데 이제 냉이 하면은 또 된장국입니다. 이 봄에 된장국에 냉이를 물론 이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 이 냉이를 그 넣는 봄 된장국이 가장 맛있거든요. 근데 네. 마침 냉이가 없다. 그러면 뭐 대체할 만한 재료가 있습니까? 요새 나오는 봄동. 봄동. 네, 봄동 대체하면은 근데 대신에 냉이향을 느낄 수가 없어요. 냉이 향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봄동국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깻잎 딱 한 개를 곱게 채 썰어서 마지막 국 그릇에다 담기 직전에 국물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깻잎 향이 약간 올라오면서 내가 냉이 향인가? 깻잎 향인가? 약간 고민하면서 그 향으로 먹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야, 깻잎. 하긴 그
칵테일 만드는 믹솔로지스트들 보니까 그 모히또 같은 데다가 깻잎을 넣어서 만드는 맞아요. 그 깻잎도 믹솔로지스트도 향이 아주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아주 허브기 때문에 네. 향이 좋다. 근데 저희는 여기는 냉이는 한번. 대체 불가여가지고 네. 된장국을 그냥 사서 대체를 하고 냉이는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냉이가 없으면 된장국은 네. 먹지 않으리라는 아주 강한 신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냉이 무침이 또 이제 맛이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건데 냉이 무침 양념만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냉이무침은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좋습니다. 나는 그냥 심심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국간장에 무치시면 되고요. 나는 약간 새콤달콤한 게 봄 내음을 좀 맡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고추장으로 하시는데요. 고추장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생강즙입니다. 생강즙. 생강즙을 꼭 넣고 초고추장을 만들어야 냉이가 훨씬 더 싱그럽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생강즙이 이제 냉이 향을 더 업그레이드 화하게 시키죠. 해주는 네. 그런 네. 효과를 발휘해준다. 봄입니다. 계절은 아직 겨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코끝에는 벌써 봄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냉이로 만드는 맛있는 요리, 밥식 먹을 줄 아는 수는 약학다식에서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